지금 보시는 이 장면,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중국의 한 대도시 거리에서 촬영된 실제 상황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보이지 않고 차가운 금속 로봇만이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바라보는 건 범죄자가 아닙니다. 텅 빈 유모차를 끌고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들 뿐입니다. 14억 인구 대국이라던 중국이 왜 사람 대신 기계를 거리에 깔아야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첨단 치안이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충격적인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붕괴가 한국의 특정 기업들에게 어떤 돈벼락을 내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파헤쳐 드립니다. 2026년 2월 23일 중국 공안 당국은 치안 자동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구 500만 이상의 주요 도시에 24시간 순찰 로봇 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청두와 항저우에서는 작년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 로봇들은 교통 정리는 기본이고 안면 인식으로 수배자를 찾거나 불법 주차를 단속합니다. 심지어 일부 모델은 시속 35km대로 달려가 그물총을 발사해 용의자를 제압하는 기능까지 갖췄죠. 중국 정부는 이를 스마트 시티의 완성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바로 가성비 때문입니다. 사람 경찰 한 명을 고용하려면 월급뿐만 아니라 식대, 보험, 그리고 평생 지급해야 할 연금까지 필요합니다. 반면 로봇은 한 번 구매하면 전기료와 수리비만 들죠. 불평도 하지 않고 24시간 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고작 돈 좀 아끼려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25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792만 명까지 추락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131만 명을 넘겼죠. 한 해에만 인구가 300만 명 넘게 증발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치안을 담당할 젊은 남성 인력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농촌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저임금으로 공안보조원이나 경비원 일을 맡아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들은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20대 자체가 부족합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게 로봇 경찰은 선택이 아니라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인 셈입니다. 여기에 재정 고갈이라는 기름까지 부어졌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땅을 팔아 재정을 충당하던 중국 지방정부들의 곳간이 비어버렸습니다. 정저우, 쿤밍 같은 도시에서는 공무원 월급이 몇 달씩 밀리는 일이 일상이 됐죠. 월급 줄 돈은 없는데 치안은 유지해야 한다? 답은 하나입니다. 초기 비용만 들고 유지비는 적은 로봇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국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웃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로봇이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감속기라고 부릅니다. 모터의 빠른 회전을 힘으로 바꿔주는 핵심 장치죠. 이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은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정확하게 경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가 이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은 비싸고 납기각입니다. 중국산은 아직 정밀도가 떨어져서 금방 고장나죠. 그래서 중국의 로봇 제조사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SPG나 SBB테크 같은 기업들은 일본 수준의 품질을 갖추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 향 감속기 수출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중국이 로봇 경찰을 10만 대, 100만 대 늘릴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의 주문량도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번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로봇 껍데기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만 정작 움직이는 근육은 한국산에 의존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봇의 눈이 되어주는 센서와 카메라 모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감시를 위해서는 야간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고성능 센서가 필수적인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고 있죠. 결국 중국의 로봇 경찰 도입은 단순한 치안 뉴스가 아닙니다. 인구 절벽과 재정 위기에 몰린 중국이 선택한 고육지책이자 거대한 자동화 시장이 열렸다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로봇이 지키는 거리가 안전해 보이나요? 아니면 삭막해 보이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이 모일수록 미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집니다. 네, 다시 중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경고를 보냅니다. 바로 값싼 노동력 시대의 종말입니다. 중국이 사람 대신 로봇을 쓴다는 건 더 이상 중국도 사람이 싸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전 세계 공장들도 중국을 떠나거나 중국처럼 로봇으로 도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화 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나 현대차의 로보틱스 투자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귀해지는 세상, 역설적으로 기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라는 것, 그리고 그 기회는 자동화라는 키워드 속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2026년의 중국 거리는 로봇이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통찰력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와 미래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 파도에 휩쓸릴지, 파도를 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중국의 로봇 경찰 도입 사례는 그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경제 드라이브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언급된 기업들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산업의 흐름을 공부하는 예시로만 봐주세요.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기술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간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 노동이 아닌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혀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드라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와 자동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2025년 합계 출산율 0.6명대를 기록한 한국도 곧 마주할 현실입니다. 미리 보고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의 시대,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 경제드라이브가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끝인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 종료.